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쉬는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조 김동성 저희 멤버입니다. 간단히 들어보십시오. 33, 23, 24. 앉으세요. 나 같이 할게요. 홍승희 선생님. 아직 싱글이십니다. 32세. 32, 32, 32. 그 다음에 우리 조 선생님, 조 선생님. 이거 엄청난 인연을 오늘 맺어 주셨어요. 앉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2조입니다. 저는 박수입니다. 오늘 저는 어제 여기 타이틀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저기 시라고 대표입니다. 대표님은 어제 저녁에 만나뵙고 한 3일간 얘기를 했는데 몇 년간 끊임없이 이 시간을 유지해 왔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걸 해오셨다 그러면 이분은 뭐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다른 걸 킹하고 여기 왔어요. 봐도 베비도 야 대단해요. 대단한 원칙이야.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교육인 관계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 주신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이 다 정리가 됐으리라고 보고 근본적인 얘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서당계 3년에 풍어를 넣어요. 그렇죠? 3살 버릇이 8살입니다. 서당계 3년에 풍을 요새 읊을까요? 못 읊을까요? 이제 죽어도 못 읊어요. 옛날 서당계는 성비가 읊으니까 듣고선 지가 월월월 했다고. 요즘은 읊는 사람이 없어. 왜 없게요? 자기의 틀이 없어요. 읊지를 못해. 또 읊어주면 화내. 젊은 애들이 화내. 그리고 어른들도 뒤로 둘러있는 게 좋다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있다. 3살 버릇 8살까지 가는 이유는 이게 뭐예요? 왜 3살이에요 그럼? 그럼 4살 버릇은? 대한민국에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이라고 시킨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한꺼번에 하려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15분 내에 인간의 일생만 쫙 얘기를 드리면서 교육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육이 무엇인가? 여인의 자궁은 7년마다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명심하셔야 돼. 꼴딱 원하지 계세요 정말. 어디 대한민국이 사람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교육이라는 정책을 이게 식민지가 무슨 뜻이에요? 식민지. 지배. 여러분 잘못 아니니까 심어놨어요. 뭐를? 백성을.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자기는 땅을 심어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물러갔다 일본 아이들이. 근데 들어온 게 문화가 들어왔어요. 서양 문화, 일본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께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들이 다 우리께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교육지에 들어와 버렸다. 여인의 일생은 여인의 자궁이 바뀌는 사이클에 바뀌는데 여인의 자궁은 7년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여자 일생이에요. 여자 일생. 남자는 임신을 딱 해가지고 7주 만에 모든 인간들이 다 여자였다가 8주째 남성 호르몬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남자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몸속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7주까지는 여자였다니까. 그래가지고 남자를 바뀌는 과정이 얼마나 쇼크가 왔겠어. 남자들이 머리가 떨어져. 육체적인 발달이 떨어져요. 남자는 일생이 8을 주기로 한 거예요. 56, 64, 70, 80. 남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지적 능력, 육체적 발달이 항상 늦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남녀 평등이에요. 남녀 평등은 남자는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등신이다. 이것도 여인을 못 수사합니다. 이거를 빨리 깨우치셔야 돼. 그래야 현명한 남자가 있나. 그래야 여자를 보는 눈이 생겨요. 죽어도 못 쫓아가요. 정정? 이제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친구가 그를 깨닫다라고 해요. 깨닫다가 무슨 뜻입니까? 잘 고정관념인데. 아, 고정관념을 고정관념께서 네. 자기가 도덕을점을 하는 것이 아는 것이 깨닫는. 야, 99점이네. 깨닫다란 말은 이런 틀이 있어요. 이 틀이 있는데 이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예요.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예요. 깨고 나와서 자기의 새로운 세상에 도달한다. 이게 깨닫다예요. 근데 우리는 이 깨달을 틀이 없다니까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 틀, 호두가 없는데 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고정관념을 일본말로 가다라 그래, 가다. 영어로는 폼이라 그래요. 폼. 폼이 대한민국에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노가다라고 그래요. 맞아. 대한민국이 노가다 사회예요, 노가다 사회. 외국에서 일원 하나가 들어오면, 와, 조금 전에 하부타 말씀하시네. 하부타가 들어오면, 와, 이게 피를 토하는 것이야. 어른들이 죄를 짓고 있다, 이게. 옛날에 백모 삼촌이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뭐 스파르타식으로 아기 길러야 되는데 그러더니 또는 또 스파르타식으로 길러라 그러더니 또 뭐라 왔어요? 타이거맘식으로 길러야 되는데 헬리콥터맘, 북유럽맘 그러다가 뭐 요새는 뉴질랜드맘 그러다가 유태인맘, 하부타 나왔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는 계속 바뀌어. 얘가 뭘 배우겠냐 말이야. 뭘. 그리고 이 사회가 제대로 되길 바래요? 사회를 죽여버리는 게 많지. 왜 그래? 우리의 소음이 없기 때문에. 노가다인이 들어오면 다 그래.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타잔맘 나온다. 아, 이거 시베리아 맘 나와. 개솔 맥주를 끌라고. 이게 누구냐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에 뭐가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 틀을 가진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출세, 남녀 출세 부동산의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때 7이 되면 애가 되어가는 꼴의 이치를 깨달아. 이게 성이라는 뜻이에요. 되어간다는 뜻이에요. 성이라는 단어의 해석은 제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되어가는 꼴이라는 뜻이야. 되어가는 꼴. 꼴값 한다고 그러죠? 이게 꼴이야. 이거를 다 섹스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나는 말을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되어가는 꼴의 이치를 내가 알기 시작해. 그래서 이성이 싹 터서 이때부터는 어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기 전에 이 프레임을 잡아줘야 돼.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을 잡아주는 게 애가 몇 살부터 말을 알아듣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태어나서 12개월 되죠. 그럼 태어나서 12개월 되를 우리나라로 나라에서 3세라고 그랬죠? 3세. 애가 3세가 되면 처음으로 엄마랑 나랑 별개의 사람이구나 인식을 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여주면 웃어. 개나 고양이는 100살이 돼도 거울 보면 돌아가서 잡으려고 그래. 짖거나. 사람과 동물이 구분되어지는 첫 단계예요.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애 새끼를 수만 명을 기르면서도 애가 문제를 공부하지. 그래서 거울의 단계, 독립의 단계가 돼요. 이때부터 아이가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는데 아직 지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어른들을 따라하잖아. 따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미새가 날개짓 하는 모습을 새끼새가 자기 스스로 계속 따라해. 그러다가 배워. 학습하면서 여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학습 단계라 그래. 어른의 모든 것을 따라보고 배우는데 엄마의 모든 것을 배우는데 아버지 어디 갔어요? 돈 벌러 갔어. 바람 피러 갔어. 그리고 남녀 평등이라 아버지한테는 배울 게 없어요. 엄마를 보고 애가 다 따라보고 배운다.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말을 무슨 말이라 그래? 뭐라 그래? 모국어라 그러잖아. 부국어라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남자는 쓸데가 없대. 수단.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돼. 그래서 모국이가 돼. 그래서 모국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이에요. 모국어라고 쓰면 안 돼. 일본 아이들이 이걸 갖다 붙여놓은 거야. 모라 그랬는데 모.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마더 텅이라고 해, 텅. 엄마의 하는 말이 그대로 아이한테 나가요.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위대함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없으니까 어른들도 지혜가 전자제 도구가 없어요. 이 소음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학습 기간을 거쳐서 요 다음 편 넘어가 보세요. 애가 태어나서 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살이 되면 말이 튀어. 끝없이 말을 하죠, 애들이. 근데 그 말하는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물 언어와 개념 언어가 있어요. 사물 언어는 사람 앞에 책상같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 근데 개념 언어는 설명을 해줘야만 되는 거야. 얘가 이때부터 엄마한테 개념 언어를 물어보기 시작해. 근데 엄마가 대답을 못해. 해 못해? 엄마는 그때부터 지금 신부름꾼이야.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얼마나 할 게 없다니까. 왜? 애들한테 경쟁을 길렀으니까. 경쟁심을 길러주니 경쟁은 자기 애들하고 하죠. 그치? 엄마가 여기 낄 틈이 없어. 3학년만 되면 엄마는 그냥 별도의 인물이야. 치료다 주고 돈 주고 옷 사주고 밥 먹이는 게 엄마 일이야. 세대랑 다 내고 딱 일어나지. 경쟁 대신에 생활의 지혜를 생존력을 아이한테 부모가 이때부터 전해주기 시작해야 돼. 그것을 하는 방법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가르치다가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다. 갈라서 치다예요. 가르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이쪽으로 가라. 근데 그쪽으로 안다.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표현한 게 교예요, 교. 이게 효자거든요, 효. 효를 아이한테 전해주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칠복이에요.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엄마가 가르치려면 틀이 있어야 돼, 틀이. 이 틀을 가르치는 게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 어딨어? 주입식 교육. 이 프레임은 여기서 잡아줘야 돼, 여기서. 그래서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서 배웠다 그래?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유치원이 뭐예요? 여기까지. 엄마, 아버지, 사회, 그리고 선생이 아이한테 공동. 동물은 약육 방식이에요. 약육 방식이 무슨 뜻이에요? 약한 것에 고기가 강한 것에 밥이 된다는 뜻이야. 이건 약육 방식이야. 근데 사람들은 약생, 강생이야. 약한 것도 살고 강한 것도 살아야 돼. 이 논리를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학습 기간에. 누가? 세계 주체가. 이 사회가, 학교가, 그 부모가. 여기 가르쳐줄 틀이 있냐 이거예요. 이 틀을 만드는 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아무리 수학, 영어, 컴퓨터 해도 우리는 영원히 후진국이에요. 이거 못 고치죠. 근데 아이가 학습 기간에 그 단계를 넘어지면서 자꾸 질문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답변이 안 돼. 그 답변에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으로 너를 보내줄게. 어디다 보내? 일로 와, 일로 와. 학교를 보내요? 학교를 보내잖아, 학교. 그렇죠? 네.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서 물어야 된다. 배워라. 뭐야 이게? 학문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에요. 물어서 배워라예요. 원래는 문학이에요, 문학. 근데 이거 일본 애들이 뒤집어놨어요. 또 와서 우리 전통 교육이 묻는 거였다니까.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서 지금 하부부터 들어왔다고 그거 우와 조금 있다가 뉴질랜드 무슨 리추얼 라이트 전이래나 의뢰 우리 관례결에 다 있는데 그거 따라간다고 EBS 이 병신들이 그거를 공영방송에다가 이런 교육방식 좋다라고 다 방송을 할 정도로 창피한 줄 모른다니까. 이게 학문의 길이에요. 물어서 배우라. 14살에 초중 남자 공정했어요. 남자 결혼 나이 차이 몇 살이 좋아? 서너 살이 좋다 그랬죠? 여기 3살, 여기가 3살, 여기 4살이야. 그래서 결혼 나이 차이 서너 살이 좋답니다. 이때가 아이를 생산하기 제일 좋은 연령 나이예요. 괜히 생긴 서너 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문의 길로 들어섰다는 말은 학교 간 아이한테 부모들이 너
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면 그 부모는 뛸 부모예요. 뛸. 엄마가 띠라면 애기도 띠야. 엄마 띠, 애기 띠. 엄마 똘, 애기 똘. 그러면 엄마는 띠, 아빠 똘, 애기 띠. 뭐가 많아요? 엄마 똘, 아빠 띠, 애기 똘. 엄마 아빠 띠, 애기 띠. 엄마의 모든 유전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서는 모계사예요. 미토콘드리아라는 말 있죠? 보시지. 이부 미토콘드리아는 있어. 아담 미토콘드리아는 말은 존재를 안 해요. 모든 여자. 이렇게 여자가 위대한데 여자의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학문의 길을 들어섰다. 여기 나오면 49세까지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배운 열매를 옮기는 실천기간이에요. 실천기간. 35, 40이 남녀의 결정, 최고의 결정에 도달했어요. 이때가 되면 몸이 제일 아름다울 때예요. 그러다가 육체적으로 이때부터 꺾어지기 시작해요. 몸에 어디에나 흰털이 나요. 지금 36이나 40대쯤 집에 가서 옷 다 벗고 보면 몸이 부러지면서 흰털이 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정신세계를 끌어주지 않으면 여기 가서 빈둥대 증후군이 생겨요. 자살하고 돈이 많아도 바람피다가 그때부터 정신세계를 키워주는 거를 평생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평생교육기관에서 뭐가 이렇게 다 뜨개질, 수지침, 일리야 이거 가르친대요. 거기서 정신세계를 가르치죠.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일리야. 마음들 100년 뒤에요. 이때 바람이 제일 많이 나. 여기서 지금 다 강하게 바람 나시는 거예요. 조사하면 다 나와. 49에 여자 폐경, 남자 56세 정년퇴직하죠. 이때부터 남녀 에너지, 호르몬이 바뀌어요. 여성은 남성화, 남성은 여성화돼. 여자는 점점 힘이 세죠. 본인이 단단해지고 집에 있던 분들이 바깥으로 돌아. 관광공사 다 누가 타고 다녀? 관광 버스. 아줌마들 하는 약수터 다. 56세 이때부터 남자는 힘이 떨어지면서 몸이 부들부들해지고 유방이 나와. 근데 이걸 할아버지들은 지가 운동해서 나온 걸 알아. 저절로 나오는 패드가. 그래서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래.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나오시는 거. 이런 정신 리프레시 하시는 대단하신 거야. 그게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이때부터 남자들은 축 처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56세 모든 기운이 목 위로 올라가. 말이 많아져. 하나 올라가 눈으로 가. 자꾸 먼데 보고 어디 가자 그래. 하나 더 올라가 여기 백회에 여기 올라갔다가 용촌으로 들어온 기운이 쭉 거쳐서 돌아가요. 그때 돌아가셨다 그래. 그 죽은 거를. 자, 오늘 결론은 학습, 학문, 실천 기간을 거쳐서 이 나이에 계신 분들 있죠? 이 나이에 계신 분들은 계승 기간이에요. 뭘 계승해? 이거를. 생활의 지혜를 계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 이렇게 쓰죠. 지혜할 때 지는 지혜할 때 지는 밑에 이게 붙어요. 세월이 지나가지 않으면 죽어도 지혜는 안 생기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야만 돼. 거기에 해자가 붙는다고. 해자는 이건 해상의 해자, 빗자루에 빗자루 쓸어버리는 거예요. 뭘 쓸어버려요?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을 쓸어서 마음이 텅 빈 상태에서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내려가. 이걸 지혜라 그래. 지혜. 이때는 그 지혜를 계승하는 거야. 누구한테? 여기다가 누가 낳은 아이한테. 이 아이들이 낳은 아이한테. 자식은 누가 길러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뭘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러야 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기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냐 말이야. 아들 딸들이 안 맡겨 놓치라고. 뭐 때문에? 경쟁을 가지고 싸워왔으니 경쟁을. 생존을 가지고 싸워왔으면 걔가 80,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살 돼도 60살 먹은 딸이 물어본다고. 근데 경쟁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육이 없어졌지. 뒷방들고 불러가 버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아이들이 낳은 이세를 가리키는 것을 격대교육이라고 해요. 격대교육.
배를 뛰어넘은 교육이에요. 대한민국이 이걸로 가지 않는 한 절대로 선진국으로 못 갑니다. 유태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노벨상을 많이 타는데 걔네는 세대간 단절이 없어요. 한 살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집안 회의에 그놈을 앉혀. 한 살만 되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하는 말을 계속 듣는 거야. 그래서 그거 수백 번 들어보세요. 아,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여러분, 착하자가 무슨 뜻이야? 착하자가.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잘못 정말 아니니까. 대한민국이요, 지나는 말을 자기 국민한테 가르친 적이 없어. 착하자는 이거예요. 도착하다 있죠? 여기 쓰나? 뭐에 도착해? 조상의 뜻에 내가 다다랐다. 그게 착하다예요. 조상의 뜻에. 근데 우린 조상의 뜻이 없어야 되니까 다. 외국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의학적인 발견, 우주 물리학적인 발견이 이원 선생이 만들어 놓은 상학십도라는 수백 년의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죠. 다. 야, 어마어마한 우주 물리학이 거기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이왕이 손주한테 이렇게 다스리십시오라고 하는 상학십도라는 책을 한번 뒤져보세요. 쉽게 나와요. 이 착하야는 조상의 뜻에 내가 다다르다. 그게 착하다란 말이에요. 조상의 뜻의 체계를 밑에 사람한테 전하는 걸 교라고 해요. 교. 그래서 기른다. 근데 우리는 조상의 뜻의 프레임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저 책이에요. 저는 여러분 봐도 안 봐도가 아니고 보시면 여러분의 지난 세월 50년, 60년이 전혀 새로운 세계로 다가와요. 어디? 여기 학습기간, 학문기간, 실천 계승기간이죠. 요거를 우리말로 정리를 하면서 강의 마칠게요. 여기 토론 있죠? 토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저 토자가 무슨 토자야? 칠토잖아요. 그치? 칠려면 뭐가 있어야 돼? 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무기가 없이 어떻게 상대방하고 싸우냐? 그 무기가 이 프레임 아니에요, 프레임. 이거를 인성이라는 단어로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가견, 기본 틀이라고. 여기 질문 하셨죠? 비전, 행복. 이거 다 그냥 생각합시다. 칭찬. 별로. 칭찬하시면 안 돼요. 칭찬하면 그 애를 죽이는 거야. 다시. 지금 두 분이 어떤 나이세요?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버지가 칭찬 자주 해요? 칭찬하면 애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칭찬하시면 정말 안 돼요. 칭찬은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상대방을 누르면서 나를 과시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선생님이 피카소 보고 그림 잘 그린다 칭찬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그리고 얘가 칭찬만 계속 받지 칭찬을 어느 날 안 하면 나는 이상하게 무시하네.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칭찬 대신에 뭘 해야 돼요? 너랑 나랑 동등한 입장이다. 칭찬은 이거예요. 이게 벼화자죠. 벼화자에 여기 손이야 손. 우리 손. 손으로 벼를 수확해서 무게를 달아서 얼마 팔잖아요. 요건 뭡니까? 이게 저울이야 저울. 저울같이 생겼죠? 이게 친구거든.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 무게에 다는 거야. 칭찬만 허벌나게 하니 그러면 계속 경쟁하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책 제목이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웃기는 지적 수준 낮은가는 처음에 뜻이 그 책 제목이 왜 더 왜이래요? 고래야 고래. 이렇게 책을 냈다. 하나도 안 팔리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줄을 뽑아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하내동의 세계가 여기 책을 읽는 모임이라 하니 이거 아니니까. 칭찬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야, 너랑 나랑 같은 입장에서 너를 보니까 참 너 무섭구나. 정말 고맙구나. 나보다 낫구나. 감탄을 해. 감탄은 너하고 나하고 같은 위치에
가치라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서 입증시켜줍니다.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게 간단해요. 칭찬은 가능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기 많은 단어들이 만약에 개념을 얘기하다 그러면 좀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긴 공부를 할 기회가 저도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신화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가고 아까 이제 소장님 설명해 주실 때 엄청나게 좋은 단어예요. 우리 모든 깨달음은 이렇게 옵니다. 하다가 탁 튀어요. 절대로 깨달음이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오다가 탁 뛰고 이렇게 하다가 탁 튀어요. 이렇게 탁 뛰는 것을 뭐라서 하냐? 오성의 범주라고. 이거 조금 쉽지 않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성의 범주. 이렇게 써요. 영어로는 카테고리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요. 오성의 범주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폼이에요. 기본 틀이에요. 어른의 일가견을 제가 7가지의 큰 프레임으로 잡아놨는데요. 이 오성의 범주를 가지시고 이것을 근거로 토론하고 창조하고 창작, 토의, 비평. 비평할 때 비도 칠 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이걸 무기로 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같은 말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것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를 이해하시게 돼요. 인간을 뭐라고 표시합니까? 휴먼 빙이라고 그러죠? 왜 휴먼 빙이라고 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얘기 다음 기회에 하십니다.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되어가는 꼴이 아니에요. 휴먼 비카밍이 아니에요. 휴먼 빙이야. 애초에 완벽하게 태어나서 비카밍이라는 말은 발견 과정이에요. 발견. 이 발견 과정에 이 카테고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기로 삼는 게 독서란 말이에요. 남의 지혜를 내 걸로 받아가지고 나의 사고체계의 틀을 잡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침 새벽 시간에 사회적으로 우뚝 크신 분들이 이런 모임을 갖는다 해서 제가 혹시나 찾아야 됐는데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이제 시간을 주시고 강의를 줄지는 모르겠어. 누군가에게 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 깊은 인연으로 이 모임이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사고체계가 대한민국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큰 이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